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4분기 접종을 시작하는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에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이진이 개발하는 mRNA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임상 1상과 2회 이상을 동시에 승인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급성 백혈병 진단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현재로선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청소년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물량 확보가 잘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위클리 소식 알아봤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업체들이 기존 약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발굴해내 화제가 됐는데요.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스탠다임의 김진환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탠다임, 어떤 뜻으로 만든 건가요? 예, 스탠다임은 스탠다드, 영어 스탠다드와 네. 뉴 패러다임 내지는 패러다임 시프팅 예, 네. 합성어고요. 네. 그러니까 스탠다드의 앞쪽하고 뉴 패러다임의 뒤쪽, 패러다임의 뒤쪽 따서 합성어로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뭐 뜻을 더 이제 보자면은 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스탠다드, 표준이 되도록 계속 이제 발전하는 회사가 되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스탠다임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 사용된다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파헤쳐 보면 네.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에 사용된다라는 예. 공통점을 가지고요. 어떤 문제라는 거는 뭐 제일 잘 아시는 어떤 영역들은 뭐 어떤 이미지에 네. 대한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성 인식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분야들에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죠. 뭐 네. 스마트 스피커 뭐 해서요. 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원리는 그 접근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뭐 그 중에서도 여러 분야 중에 뭐 기계학습이라는 것 또는 딥러닝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인공지능과 거의 같은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걸 보면 어쨌든 많은 데이터로부터 사람이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뭔가 숨겨져 있다거나 네. 복잡한 어떤 그 아래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하나 어떤 코딩을 하거나 원리를 파헤쳐 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기계학습 내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노출이라는 게 이제 학습이라고 보통 다 예. 부르는 머신러닝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밑에 숨겨진 패턴 또는 일반화된 어떤 원리를 이끌어내면 그 인공지능 학습된 모델은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다. 예. 답을 내놓을 수 있다. 이게 원리고요. 네. 똑같은 원리로 신약 개발에 사용한다. 이것도 같습니다. 신약 개발에 사용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신규한 물질에 네. 신약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신규한 구조의 물질을 만든다는 건 되게 사람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네. 많은 어떤 자연 그 고유의 어떤 원리들이 숨겨져 있고 아직까지 많은 네. 영역이 밝혀져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들 어떤 약에 관련된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똑같은 원리로 머신러닝 기계학습한테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주고 그 숨겨진 패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약물의 어떤 구조가 있을 때 그 네. 약물이 가질 수 있다는 예측되는 그 어떤 물성들, 그 물성이란 대표적으로 약효라든가 예. 아니면 네. 독성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들어가면은 어떤 안정성, 물질에 대한 구조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신약 전 과정에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부분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인공지능이 그 신약 개발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아주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우리가 기존에 하는 신약 개발보다 뭐 네. 비용이나 어떤 기간 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비용이나 기간
이런 게 이제 결국은 뭐 ROI가 나오냐, 더 낫느냐, 효과가 네. 있느냐 이런 얘기들인데요. 네. 제가 이제 분류하는 것은 직접적인 효과와 2차적인 좀 더 이제 메타 레벨의 2차적인 효과 이렇게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효과라는 거는 비용 또는 시간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또 저희 말고도 여러 또 글로벌하게 AI 드럭 디스커버리 회사들이 있는데 네. 보면은 디스커버리 영역에서 이런 기술이 들어가서 가장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는 걸 다 밝혀냈고요. 네. 저희 내부 데이터에서도. 그래서 비용은 전통적인 제약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용 대비 저희가 10분의 1 수준으로 이미 줄여놓은 상태고요. 여러 예.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는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와 이제 제약사와 함께하는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10분의 1로 줄여져 있는 상태고 기간은 3분의 1 기존 제약 전통적으로 접근하는 것 대비 3분의 1로 지금 줄여 놓은 상태고 거기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줄여지고 뭐 비용이 줄여지고 한 것은 네. 결국은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다. 아. 그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예. 2차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근원적으로 노리고 있는 영역은 그 영역이고요. 인공지능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더 줄여진 비용도 줄여지고 시간이 더 빨리 당겨짐으로써 남는 그 여유분을 가지고 더 많은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하면 그만큼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성공 확률이 더 많이 확보가 네.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질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략이 되고요.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AI를 신약 물질 그 개발에 활용한다면 그 성공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해외에서는 아토마이즈라는 회사가 에볼라 바이러스 신약 후보 물질을 하루 만에 2개나 발굴한 사례가 있어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처럼 막강한 경쟁자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스탠다임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것도 한 두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단계는 아토마이즈가 뭐 물질을 발견했다 또는 뭐 어떤 회사가 또 발굴했다 이런 기사들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점은 네. 인공지능이 결국 뭐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결국 컴퓨터 안에서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예. 네. 신약이란 실제로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복용까지 해야 되는 실체이잖아요. 네. 실체이기 때문에 결국 컴퓨터에서 아무리 예측을 잘 했더라도 검증 내지는 물질화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사실은 그 과정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알 수 없는 영역들에 만나게 되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시도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토마이즈든 또 다른 뭐 대표적인 회사인 인실리코 메디슨이나 또는 뭐 엑사이언티아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지금 엑사이언티아는 지금 신규 물질로 임상 1상 가지고 있고요. 아, 네.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 인실리코 메디슨 경우는 클리니컬 캔디데이트라고 전임상 물질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예. 네.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올해 4분기에 한 5개 종류 정도의 전임상 물질 확보하는 그 타임라인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주자 정도 되는데 글로벌하게 그래서 경쟁력 측면에서는 저희가 스스로 실험을 통해서도 검증을 했고 전임상 물질까지 끌어올렸다 단계적으로 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네. 크게 나눠보면 물질, 그러니까 신규한 물질만 예측할 수 있는가, 설계를 할 수 있는가, 그 능력만 가지고 있는가와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물질이 더욱더 경쟁력 가지고 가치가 높기 위해서는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는 물질, 그러니까 신규한 타겟, 네. 신규한 메커니즘에 기반한 어. 물질을 만들어야 훨씬 더 이제 시장성이 있고 또 개척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또 몇 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서 신규 타겟을 발굴하는 플랫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타겟을 발굴하는 플랫폼과 신규 물질을 만드는 플랫폼이 합쳐져서 네. 지금 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회사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군요. 자, 그래서 더욱 앞으로의 10년 후의 모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스탠다임의 주요 사업화 전략과 계획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저희가 2015년에 설립을 해서 예. 한 6년 동안
이제 쭉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뭐 투자도 받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파이프라인 개발도 하고 진행도 시키고 인력도 지금 뭐 70명 되고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고 했는데 네. 앞으로의 10년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10년을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한 3년 단위로 좀 끊어보면 예. 앞으로의 3년은 지금 한국에서 어쨌든 기술 개발과 또 레퍼런스와 또 다른 제일 큰 또 제약 회사들과 함께 했던 그런 프로젝트 경험들을 기반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파트너십 만들고 이제 개척하고 해외 사업을 하는 게 이제 3년간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10년까지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런 10년 동안 계속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어떤 성과를 보이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체계, 회사가 시스템화되는 것, DNA를 이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숙제고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면 10년 후라는 거는 7년 후에 또 답변을 또 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글로벌 경쟁 업체 어떤 그 임상 개발 현황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인공지능의 바탕으로 한 그 신약 미국 FDA 승인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신약이라고 해도 크게 나눠 보면은 신규 구조를 가지는 물질, 새로운 물질과 그다음에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는 이미 약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이제 그렇게 크게 두 트랙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현재 빠른 것은 약물 재창출 분야입니다. 네. 미국의 리커전 파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약물 재창출로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인상 이상입니다. 그런 물질들을 다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 트랙을 탄다거나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향후 1년, 2년 정도 후에는 FDA 승인된 약물 재창출된 물질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신기한 구조를 가진 물질은 엑사이언티아라는 회사가 지금 임상 1상 있는데 사실 신규한 물질이기 때문에 1상부터 이 FDA 승인까지 사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로는 통상적인 어떤 승인 과정이나 그런 과정을 네. 봤을 때는 한 4년 정도 후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비용과 또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인공지능 활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회사명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스탠다임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탠다임 김진한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